65이 되니 하루가 너무 길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말을 건넬 사람이 없다는 게 생각보다 큰 일이더군요. 그래서 다시 선택했습니다. 이번엔 다를 거라 믿고요. 같이 밥을 먹고 같은 집에 살면 외로움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 둘인데 혼자일 때보다 더 조용해졌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어떤 선택은 다시 혼자가 되는 결심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본문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소연 65입니다. 남편을 보낸 지 7년째였어요. 처음 1년은 정신없이 지나갔고 그 다음 2년은 적응한다고 바빴어요. 그런데 그 뒤로는 시간이 이상하게 느려졌어요. 하루가 길어도 너무 긴 날들이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이불을 개고 거실로 나가면 텔레비전 리모컨이 소파 위에 그대로 놓여 있곤 했어요. 어젯밤에 제가 마지막으로 만진 물건이었어요. 그걸 보면 어젯밤에도 혼자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밥은 혼자 먹는 게 익숙해져 있었어요. 국 끓이고 반찬 데우고 밥 한 공기 덜어서 상에 놓으면 끝이었어요. 그런데 가끔 반찬을 하나 더 꺼내놓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이거 먹을 사람이 없다는 걸요. 그럴 땐 다시 냉장고에 넣곤 했어요. 별일 아닌데 기분이 이상한 순간들이었어요. 점심을 먹고 나면 설거지를 했어요. 그릇이 많지 않아서 금방 끝났어요. 그 다음엔 소파에 앉아서 뉴스를 봤어요. 뉴스가 끝나면 드라마 재방송이 나왔고 그게 끝나면 예능이 나왔어요. 저는 그냥 틀어놨어요. 화면을 보지 않아도 소리가 있으면 집이 덜 조용했거든요. 오후 2, 3시쯤 되면 졸음이 왔어요. 그러면 소파에 그대로 누워서 낮잠을 잤어요. 30분쯤 자고 일어나면 집 안 공기가 무거워져 있었어요. 창문을 열어도 바람이 별로 안 들어왔어요. 그냥 그런 날이었어요. 저녁 시간이 제일 길었어요. 5시부터 9시까지 딱 4시간인데 하루 중에 제일 천천히 가는 시간이었어요. 밥을 일찍 먹으면 6시 반쯤 다 먹었고 설거지까지 하면 7시였어요. 그러면 아직 2시간이 남아 있었어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매번 막막했어요. 친구들한테 전화를 하곤 했어요. 처음엔 자주 통화했어요. 그런데 몇 년 지나니까 친구들도 하나둘 달라졌어요. 어떤 친구는 무릎이 안 좋아서 집 밖에 잘 안 나갔고 어떤 친구는 손주를 봐준다고 바빴어요. 전화를 해도 예전처럼 길게 이야기하지 않게 됐어요. 몇 마디 나누고 끊었어요. 통화가 끝나면 화면에 통화 시간이 떴어요. 2분, 3분. 그걸 보면 서운하다기보다는 그냥 그렇구나 싶었어요. 어느 날 저녁 친구 영숙이가 전화를 했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작았어요. 병원에 다녀왔다고 했어요. 혈압약을 하나 더 받았다고 했어요. 괜찮냐고 물었더니 괜찮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통화를 끊고 나니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영숙이도 저도 이제 전화로 안부를 묻는 것만으로도 조심스러워졌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밤이었어요. 그날 밤 텔레비전을 끄고 불을 껐어요.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안 왔어요. 천장을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나이에 혼자 사는 게 너무 이른 거 아닐까? 저는 아직 65인데 이렇게 매일 혼자 저녁을 먹고 혼자 자고 일어나는 게 맞나 싶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몰랐어요. 함께 있는 게 당연했고 가끔 답답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없어지고 나니까 그 답답함이 그리워지더군요.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 잘 잤냐고 물어보는 사람
저녁에 오늘 뭐 했냐고 묻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달랐다는 걸 뒤늦게 알았어요. 친구들을 만나도 결국엔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집이 조용했어요. 불을 켜면 환해졌지만 소리는 없었어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가도 아무도 없었어요. 그게 당연한 풍경이었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그 무렵부터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됐어요. 혼자 늙어가는 건 생각보다 무서운 일이구나. 아프면 누가 알아줄까? 쓰러지면 누가 발견할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어느 날 마트에 갔어요. 계산대 앞에 노부부가 서 있었어요. 할머니가 카트를 밀고 할아버지가 옆에서 지갑을 꺼냈어요. 별일 아닌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보는데 갑자기 부러웠어요. 저렇게 나란히 서서 장을 보는 사람이 있다는 게 부러운 순간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장 본 걸 정리했어요. 냉장고에 넣고 선반에 올려놓고 다 끝내고 나니 1시간쯤 지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1시간 동안 제가 한 말이 하나도 없었어요. 말을 걸 사람이 없으니 당연한 일이었지만 그게 새삼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밤마다 같은 생각이 돌았어요. 이대로 10년, 20년을 더 혼자 살 수 있을까? 아침에 눈 뜨고 저녁에 잠들 때까지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내는 날이 계속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 불안했어요. 친구들도 비슷한 상태였어요. 만나면 다들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혼자 사는 게 편하긴 한데 외롭긴 하다고, 나이 들수록 말 상대가 필요하다고, 그런 이야기들이었어요. 그 말을 들으면 위로가 되기도 했고 더 허전하기도 했어요. 어느 날 오후 소파에 앉아 있는데 해가 기울었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던 빛이 점점 약해지더니 거실이 어두워졌어요. 불을 켜야 하는데 귀찮아서 그냥 앉아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가만히 있으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그냥 사라지는 건 아닐까? 그게 무서웠어요.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사라지는 게 무서웠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뭔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일어났어요.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소파에 앉았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집이 더 조용하게 느껴졌어요. 시계 초침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도 들렸어요. 그 소리들이 유난히 크게 느껴지는 아침이었어요. 점심을 먹고 나서 전화를 꺼냈어요. 친구들 연락처를 하나씩 내려다봤어요. 누구한테 전화할까 생각하다가 그냥 내려놨어요. 전화해봤자 길게 이야기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리고 전화를 끊고 나면 더 허전할 것 같았어요. 오후에 산책을 나갔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혼자 앉은 사람도 있었고, 둘이 앉은 사람도 있었어요. 저는 그냥 지나쳤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슈퍼에 들렀어요. 우유 하나, 계란 한 판, 두부 하나를 샀어요. 계산하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나는 왜 항상 혼자 먹을 만큼만 살까? 집에 들어와서 산 것들을 냉장고에 넣었어요. 냉장고 안이 텅 비어 보였어요. 문을 닫고 거실로 나왔어요. 시계를 보니 4시였어요. 저녁까지 5시간이 남아 있었어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한 오후였어요. 텔레비전을 켰어요. 뉴스에서 날씨를 알려줬어요. 내일은 흐리다가 오후에 비가 온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그 정보가 제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어요. 어차피 밖에 나갈 일도 없었거든요.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다시 소파에 앉았어요. 8시였어요. 자기엔 이른 시간이었어요. 그렇다고 할 일도 없었어요.
그냥 텔레비전을 보다가 9시쯤 됐을 때 침대로 갔어요. 누워서 또 생각했어요. 내일도 이럴까? 모레도 이럴까? 그렇게 매일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까? 그 생각을 하니까 숨이 막혔어요. 그날 밤부터 본격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사는 삶을요. 그게 가능할까? 이 나이에 다시 누군가를 만나는 게 맞을까? 확신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사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어요. 며칠 뒤 친구 명자를 만났어요. 카페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주변에 괜찮은 사람 없냐고요. 명자가 잠깐 저를 쳐다봤어요. 그러더니 물었어요. 진심이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명자는 알겠다고, 알아보겠다고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기분이 묘했어요. 후회되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기대되지도 않았어요. 그냥 뭔가 시작했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생각했어요. 과연 이 선택이 저를 외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줄까요? 명자한테 연락이 온 건 그로부터 2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괜찮은 분이 있다고 한번 만나보겠냐고 물었어요.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막상 연락이 오니까 긴장됐거든요. 그런데 거절할 이유도 없었어요. 좋다고 했어요. 약속 날짜가 정해졌어요. 일주일 뒤 토요일 오후 2시 역 근처 카페였어요. 그 일주일 동안 마음이 계속 복잡했어요. 기대와 불안이 섞여 있었어요. 잘 모르는 사람을 만난다는 게 이렇게 떨리는 일인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약속 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옷장을 열고 뭘 입을까 한참 고민했어요. 너무 화려한 건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았고 너무 수수한 건 성의가 없어 보일 것 같았어요. 결국 평소에 입던 베이지색 니트를 골랐어요. 거울을 보니까 얼굴이 긴장해 있더군요. 1시 반쯤 집을 나섰어요. 일찍 도착했어요. 카페 앞을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시간이 돼서 들어갔어요. 명자가 이미 와 있었어요. 그 옆에 남자분이 앉아 계셨어요. 키가 보통이었어요. 흰머리가 섞여 있었고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얼굴은 평범한 인상이었어요. 명자가 손짓으로 저를 불렀어요. 다가가서 인사했어요. 명자가 소개했어요. 이강민 씨라고 예순이라고 했어요. 악수를 했어요. 손이 따뜻했어요. 자리에 앉았어요. 명자가 커피를 주문해 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아메리카노라고 했고 강민 씨도 같은 걸로 시켰어요. 처음엔 말이 잘 안 나왔어요. 명자가 중간에서 이야기를 꺼냈어요. 강민 씨는 3년 전에 아내를 사별했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민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폐렴이었다고 갑자기 악화돼서 병원에서 열흘 만에 보냈다고 했어요.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어요. 담담한 톤이었어요. 명자가 저 이야기도 했어요. 남편을 7년 전에 보냈다고 자식은 딸 하나인데 서울에 산다고 했어요. 강민 씨가 자녀는 어떻게 되냐고 물었어요. 저는 아들 하나라고 미국에 있다고 했어요. 강민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커피가 나왔어요. 각자 한 모금씩 마셨어요. 그 다음엔 침묵이 흘렀어요. 명자가 다시 말을 꺼냈어요. 요즘 뭐 하시냐고 강민 씨한테 물었어요. 강민 씨는 별로 하는 게 없다고 집에서 텔레비전 보거나 산책한다고 했어요. 일은 몇 년 전에 그만뒀다고 했어요. 저한테도 물었어요. 평소에 뭐 하시냐고요. 저는 그냥 집에 있다고 가끔 친구들 만난다고 했어요. 강민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기도 비슷하다고 했어요. 1시간쯤 이야기를 나눴어요. 특별한 대화는 아니었어요. 날씨 이야기, 요즘 물가 이야기,
건강 이야기 같은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불편하지는 않았어요. 강민 씨는 크게 다정하지도 않았지만 무례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었어요. 헤어질 때 강민 씨가 물었어요. 다음에 또 만날 수 있겠냐고요.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괜찮다고 했어요. 명자가 웃으면서 잘 됐다고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생각했어요. 강민 씨는 어떤 사람일까? 좋은 사람일까? 잘 모르겠었어요. 그런데 나쁜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느낌이었어요. 며칠 뒤 강민 씨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다음 주에 시간 되냐고 공원에서 산책하자고 했어요. 저는 좋다고 답했어요. 그렇게 한 달에 두세 번쯤 만나기 시작했어요. 주로 카페에서 만났고 가끔 공원을 산책했어요. 강민 씨는 말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제가 이야기하면 듣고 가끔 짧게 대답했어요. 어떤 날은 거의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게 불편하지는 않았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만나면 먼저 인사하고 자연스럽게 걸었어요. 어색함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설렘도 없었어요. 그냥 편안했어요. 어느 날 산책을 하다가 벤치에 앉았어요. 강민 씨가 물었어요. 혼자 사는 게 힘드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힘들다기보다는 외롭다고, 말할 사람이 없는 게 제일 힘들다고 했어요. 강민 씨는 자기도 그렇다고 했어요. 집에 들어가면 너무 조용해서 가끔 답답하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문득 이 사람도 나랑 비슷하구나 싶었어요. 외로워서 사람을 찾는 거구나 싶었어요. 그게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솔직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몇 달쯤 만나다 보니까 강민 씨가 조금씩 보였어요. 아침형 인간이라고 했어요.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고 신문 보고 아침 먹는 게 습관이라고 했어요. 저는 아침을 대충 먹는 편이었어요. 그 차이가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았어요. 돈 쓰는 것도 검소했어요. 카페에서 커피값을 낼 때도 꼭 영수증을 챙겼고 비싼 곳은 안 갔어요. 저도 크게 돈을 쓰는 편은 아니었으니까 그것도 괜찮았어요. 성격은 조용했어요. 화를 내거나 목소리를 높이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가끔 제 말에 동의하지 않을 때도 그냥 그렇군요 하고 넘어갔어요. 그게 편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가끔 의견이 부딪혀서 다툰 적도 있었는데 강민 씨는 그런 게 없었어요. 어느 날 친구들을 만났어요. 요즘 어떠냐고 물어서 그냥 괜찮다고 했어요. 친구들이 재혼 생각 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모르겠다고 했어요. 아직 확신이 없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혼자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을 켰는데 집중이 안 됐어요. 자꾸 생각이 났어요. 강민 씨랑 같이 살면 어떨까? 아침에 일어나서 인사하고 밥 같이 먹고 저녁에 텔레비전 보고 그렇게 사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설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불안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편안한 느낌이었어요. 사랑은 아니지만 외로움을 덜어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뒤에 강민 씨를 만났어요. 평소처럼 카페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다가 강민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우리 이렇게 계속 만나는 게 좋겠냐고, 아니면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겠냐고요. 저는 그 말의 뜻을 알았어요. 재혼 이야기였어요.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런데 두근거림이 설렘 때문인지 불안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었어요. 강민 씨가 말을 이었어요. 자기도 오래 생각했다고,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걸 안다고 했어요. 그런데 혼자 늙어가는 것보다는 함께 있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했어요. 서로 의지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혼자 있으면 외롭고 말할 사람도 없고 아플 때 챙겨줄 사람도 없었거든요. 강민 씨랑 같이 살면 그런 건 해결될 것 같았어요.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커피잔을 들었다가 내려놨어요. 그러고는 강민 씨를 봤어요. 좋다고 한번 해보자고 했어요. 강민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표정이 크게 밝아지지는 않았지만 안심한 것 같았어요. 그날 헤어질 때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기쁘다기보다는 안도에 가까웠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들어와서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평소와 똑같았어요. 웃고 있지도 울고 있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랬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이 선택이 맞을까? 강민 씨랑 잘 살 수 있을까? 확신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불안하지도 않았어요. 저는 그 편안함을 믿기로 했어요. 사랑이 아니어도 괜찮다고, 편안함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이 나이에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한 달 뒤 양가 자식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제 딸은 처음엔 놀랐어요. 그러다가 엄마가 결정한 거면 괜찮다고 했어요. 강민 씨 아들도 비슷한 반응이었다고 했어요. 준비는 간단했어요. 혼인신고만 하기로 했어요. 집은 강민 씨 집으로 정했어요. 제 집보다 넓었고 햇볕도 잘 들었거든요. 이사 날짜를 잡았어요. 2달 뒤였어요. 그 2달 동안 집을 정리했어요. 필요 없는 물건들을 버렸어요. 7년 동안 혼자 살면서 쌓인 것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짐을 싸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구나. 외로운 저녁은 없어지겠구나. 그렇게 믿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함께 있어도 외로울 수 있다는 걸요. 이사한 날은 화창했어요. 딸이 와서 도와줬어요. 짐이 많지 않아서 오전에 다 옮겼어요. 강민 씨가 짐을 들어다 놨고 저는 옷장에 옷을 걸었어요. 딸이 부엌 정리를 도와줬어요. 점심을 같이 먹고 딸이 돌아갔어요. 현관문이 닫히고 나니 조용해졌어요. 강민 씨와 둘만 남았어요. 집 안을 둘러봤어요. 거실이 넓었어요. 햇볕이 잘 들어왔어요. 좋은 집이었어요. 강민 씨가 물었어요. 피곤하냐고요.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그러고는 부엌으로 갔어요. 정리가 덜 된 그릇들이 있었어요. 하나씩 선반에 올려놨어요. 강민 씨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켰어요. 뉴스 소리가 들렸어요. 저녁 시간이 됐어요. 뭘 먹을까 물었더니 강민 씨가 간단하게 먹자고 했어요.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달걀이 있었어요. 계란말이를 만들었어요. 밥을 지었어요. 김치를 꺼냈어요. 상을 차려서 거실 테이블에 놓았어요. 강민 씨가 앉았어요. 저도 앉았어요. 처음으로 같이 먹는 식사였어요. 맛있게 드시라고 했어요. 강민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숟가락을 들었어요. 밥을 먹는 동안 말이 없었어요. 강민 씨는 조용히 먹었어요. 저도 먹었어요. 가끔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났어요. 뉴스는 계속 나왔어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어요. 강민 씨는 소파에 앉아서 신문을 봤어요. 저는 부엌에서 그릇을 닦으면서 생각했어요. 앞으로 매일 이렇게 살겠구나. 첫날 밤은 어색했어요. 침실이 하나였어요. 침대에 같이 누웠어요. 강민 씨는 금방 잠들었어요. 코 고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한참 뒤척이다가 잤어요. 다음 날 아침 강민 씨가 먼저 일어났어요. 6시였어요. 일어나는 소리에 저도 깼어요. 강민 씨는 운동복을 입고 나갔어요.
조깅한다고 했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일어나기 싫었어요. 평소에는 8시쯤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강민 씨가 일찍 일어나니까 저도 일어나야 할 것 같았어요. 일어나서 거실로 나갔어요. 조용했어요. 커피를 내렸어요. 소파에 앉아서 마셨어요. 강민 씨가 돌아온 건 7시쯤이었어요. 샤워를 하고 나와서 아침 먹자고 했어요. 아침을 차렸어요. 밥, 국, 반찬. 강민 씨는 아침을 든든하게 먹는 스타일이었어요. 저는 평소에 아침을 거의 안 먹었어요. 그런데 혼자만 안 먹을 수 없어서 같이 먹었어요. 식사 후에 강민 씨가 신문을 봤어요. 1시간쯤 봤어요. 저는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했어요. 청소가 끝나니 10시였어요. 강민 씨는 여전히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할 일이 없었어요. 소파에 앉았어요. 텔레비전을 켰어요. 예능이 나왔어요. 그냥 봤어요. 점심시간이 다가왔어요. 점심을 준비했어요. 강민 씨가 물었어요. 매일 3끼 다 챙겨 먹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민 씨는 그렇게 하는 게 건강에 좋다고 했어요. 점심을 먹고 설거지를 했어요. 그러고 나니 오후 1시였어요. 강민 씨가 낮잠을 잤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집이 조용했어요. 이틀째, 사흘째, 일주일째 비슷한 패턴이 반복됐어요. 강민 씨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고, 신문 보고, 낮잠 자고, 저녁에 텔레비전 봤어요. 저는 밥을 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했어요. 처음엔 괜찮았어요. 혼자가 아니니까 좋았어요. 아침에 인사할 사람이 있고, 밥 먹을 때 혼자가 아니라는 게 좋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불편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강민 씨는 식사 시간이 정확했어요. 아침 7시 반, 점심 12시 반, 저녁 6시 반. 늘 같았어요. 저는 평소에 배고플 때 먹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시간 맞춰서 준비해야 했어요. 어느 날 점심을 조금 늦게 차렸어요. 12시 40분쯤이었어요. 강민 씨가 물었어요. 오늘은 늦냐고요. 별 뜻 없는 질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미안해졌어요. 그 다음부턴 시간 맞춰서 준비했어요. 반찬도 그랬어요. 강민 씨는 매운 걸 잘 못 먹었어요. 짠 것도 싫어했어요. 저는 원래 음식을 좀 짜게 먹는 편이었거든요. 김치찌개도 얼큰하게 끓이는 걸 좋아했어요. 그런데 강민 씨 입맛에 맞춰서 싱겁게 만들었어요. 저녁 메뉴도 조심스러웠어요. 어느 날 생선을 구웠어요. 고등어였어요. 강민 씨가 한 입 먹더니 말했어요. 생선은 별로 안 좋아한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다음부턴 생선을 안 했어요. 설거지도 그랬어요. 저는 평소에 식기세척기를 썼어요. 편했거든요. 그런데 강민 씨는 직접 손으로 씻어야 깨끗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손으로 씻었어요. 시간이 더 걸렸지만 강민 씨가 그렇게 하길 원했어요. 돈 쓰는 것도 달랐어요. 장을 보러 갈 때마다 강민 씨가 따라왔어요. 카트를 밀면서 이것저것 확인했어요. 이건 왜 사냐고, 저건 비싸다고 했어요. 저는 그냥 필요한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설명하기가 귀찮았어요. 그래서 카트에 넣었다가 몰래 빼기도 했어요. 텔레비전 보는 것도 달랐어요. 저는 드라마를 좋아했어요. 강민 씨는 뉴스와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리모컨은 항상 강민 씨가 들고 있었어요. 저는 보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말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내일 만나자고 했어요. 저는 좋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강민 씨한테 말했어요. 내일 친구 만나러 나간다고요. 강민 씨가 물었어요. 점심은 어떻게 하냐고요.
저는 하고 생각했어요. 점심을 차려놓고 가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다음날 점심을 미리 준비했어요. 밥을 지어놓고 국을 끓여놓고 반찬을 꺼내놨어요. 강민 씨한테 데워서 드시라고 했어요. 강민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재혼 생활 어떠냐고 물었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친구가 웃으면서 좋겠다고 했어요. 저도 웃었어요. 그런데 웃음이 억지스러웠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강민 씨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점심 맛있게 먹었냐고 물었어요. 강민 씨는 그냥 그랬다고 했어요. 국이 좀 짰다고 했어요. 저는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매번 조심하게 될까? 왜 제 집에서도 눈치가 보일까? 이상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말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인사하고 밥 먹을 때 몇 마디 나누고 그게 전부였어요. 저녁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뉴스 보면서 가끔 한마디씩 하는 게 대화의 전부였어요.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혼자 살 때보다 말을 덜 하고 있다는 걸요. 혼자 있을 땐 친구한테 전화라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집에 사람이 있으니까 전화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과는 대화가 없었어요. 이상했어요. 분명 둘이 사는데 혼자일 때보다 더 조용했어요. 그게 적응 과정이라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조용함은 더 깊어졌어요. 석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강민 씨는 이미 운동 나갔다가 돌아온 뒤였어요. 샤워하고 나와서 식탁에 앉았어요. 저는 아침을 차렸어요. 밥, 국, 반찬. 늘 똑같았어요. 앉아서 먹었어요. 젓가락 소리, 숟가락 소리만 났어요. 강민 씨가 가끔 물었어요. 국간이 어떠냐고요.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그게 대화의 전부였어요. 식사가 끝나면 강민 씨는 신문을 봤어요. 저는 설거지를 했어요. 부엌에서 그릇 닦는 소리가 났어요. 거실에서는 신문 넘기는 소리가 났어요. 설거지가 끝나면 거실로 나갔어요. 강민 씨는 여전히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소파 반대편에 앉았어요. 텔레비전을 켰어요. 아침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소리를 작게 했어요. 강민 씨가 신문 보는데 방해될까 봐였어요. 1시간쯤 지나면 강민 씨가 신문을 접었어요. 그러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서재라고 부르는 작은 방이었어요. 거기서 컴퓨터를 했어요. 뭘 하는지는 몰랐어요. 물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혼자 거실에 남았어요. 텔레비전 소리를 조금 키웠어요. 화면을 봤어요. 드라마 재방송이었어요. 내용이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이 다가왔어요. 부엌에 가서 준비했어요. 어제 저녁 남은 반찬을 데웠어요. 국을 끓였어요. 밥을 지었어요. 상을 차렸어요. 강민 씨를 불렀어요. 밥 먹자고요. 강민 씨가 나왔어요. 앉아서 먹었어요. 역시 말이 없었어요. 텔레비전 소리만 들렸어요. 점심을 먹고 강민 씨가 낮잠을 잤어요. 침실로 들어가서 누웠어요. 저는 설거지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소파에 앉았어요. 강민 씨 자는 동안 시간이 천천히 갔어요. 2시쯤 되면 강민 씨가 일어났어요. 거실로 나와서 다시 텔레비전을 켰어요. 뉴스를 봤어요. 저는 옆에 앉아 있었어요. 뉴스 내용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오후 시간이 제일 길었어요. 할 일이 없었어요. 책을 읽어볼까 했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밖에 나가볼까 했지만 혼자 나가기가 이상했어요. 그냥 앉아 있었어요. 저녁 준비 시간이 됐어요.
6시쯤 부엌에 갔어요. 냉장고를 열었어요. 뭘 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매일 고민했어요. 강민 씨가 뭘 좋아하는지 잘 몰랐거든요. 싫어하는 건 조금씩 알게 됐어요. 매운 것, 짠 것, 생선, 돼지고기. 남은 건 닭고기와 소고기였어요. 저녁을 차렸어요. 강민 씨가 앉았어요. 같이 먹었어요. 뉴스가 나왔어요. 강민 씨가 뉴스 보면서 가끔 혼잣말을 했어요. 요즘 세상 참 이상하다고, 물가가 너무 올랐다고요. 저는 그렇다고 맞장구 쳤어요. 식사가 끝나면 강민 씨는 소파에 앉았어요. 저는 설거지를 했어요. 하루에 3번 설거지를 했어요. 손이 거칠어졌어요. 저녁 8시쯤 되면 강민 씨가 다시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컴퓨터를 했어요. 저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봤어요. 드라마를 봤어요. 소리를 작게 하고 봤어요. 10시쯤 되면 강민 씨가 나왔어요. 씻고 자자고 했어요. 저도 씻었어요. 침대에 누웠어요. 강민 씨는 금방 잤어요. 저는 천장을 봤어요. 오늘 하루 동안 나눈 대화가 몇 마디나 될까 생각했어요. 10마디도 안 됐을 것 같았어요. 이런 날들이 반복됐어요. 1달, 2달, 석 달. 패턴이 정해졌어요. 강민 씨는 자기 스케줄대로 움직였고, 저는 그에 맞춰서 움직였어요.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오랜만에 만나자고 했어요. 저는 좋다고 했어요. 약속을 잡았어요. 만나기 전날 강민 씨한테 말했어요. 내일 친구 만난다고요. 강민 씨가 물었어요. 몇 시에 나가냐고요. 12시쯤이라고 했어요. 강민 씨는 점심은 어떻게 하냐고 물었어요. 저는 차려놓고 가겠다고 했어요.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점심을 미리 준비했어요. 강민 씨 드실 것까지 다 준비하고 나갔어요. 친구를 만났어요. 카페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친구가 물었어요. 재혼 생활 어떠냐고요.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그러고는 그냥 괜찮다고 했어요. 친구가 말했어요. 표정이 예전 같지 않다고요. 무슨 일 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아니라고 괜찮다고 했어요. 친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오후 4시쯤이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집이 조용했어요. 강민 씨는 자기 방에 있었어요. 인사도 없었어요. 거실에 앉았어요. 가방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밖에 나갔다 와서 그런지 집이 더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저녁을 준비했어요. 강민 씨가 나왔어요. 같이 먹었어요. 오늘 뭐 했냐고 물었어요. 저는 친구 만났다고 했어요. 강민 씨는 그렇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끝이었어요. 그날 밤 또 생각했어요. 이게 정상일까? 부부가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 말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냥 같은 공간에 있기만 하는 게 함께 사는 걸까? 어느 날 강민 씨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요즘 대화가 없는 것 같다고, 좀 더 이야기를 나누면 어떻겠냐고요. 강민 씨가 잠깐 저를 봤어요. 그러고는 말했어요. 뭘 이야기하냐고요. 할 말이 별로 없다고 했어요.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강민 씨 말이 맞았어요. 정말 할 이야기가 없었어요. 공통 관심사도 없었고 서로 궁금한 것도 없었어요. 그 뒤로는 더 말을 안 하게 됐어요. 어차피 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강민 씨도 저도 각자 조용히 지냈어요. 어느 날 저녁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드라마였어요. 강민 씨는 자기 방에 있었어요.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혼자 살 때랑 뭐가 다르지? 같은 집에 있지만 각자 다른 방에 있었어요. 밥은 같이 먹지만 대화는 없었어요.
침대를 같이 쓰지만 등을 지고 잤어요. 혼자 살 때는 적어도 외롭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전화하거나 밖에 나가거나 뭐라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외롭다는 걸 인정할 수조차 없었어요. 분명 옆에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게 더 외로웠어요. 함께 있는데도 혼자인 느낌, 그게 뭔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6개월이 지났어요. 계절이 바뀌었어요. 이사 왔을 때는 봄이었는데 어느새 가을이었어요. 날씨가 선선해졌어요. 강민 씨는 긴팔을 입기 시작했고 저도 옷장에서 가디건을 꺼냈어요. 일상은 여전했어요. 아침에 일어나고 밥 먹고 설거지하고 텔레비전 보고 또 밥 먹고 설거지하고 자고 매일 똑같았어요. 어느 날 오후였어요.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창문 밖을 봤어요. 나뭇잎이 노랗게 변하고 있었어요. 바람에 흔들렸어요. 몇 장은 떨어졌어요. 그걸 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강민 씨는 자기 방에 있었어요. 컴퓨터를 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이렇게 앉아서 창밖만 보고 있었어요.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어요. 물을 한 잔 마셨어요.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저녁 뭘 해야 할지 생각했어요.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냉장고 문을 닫았어요. 다시 거실로 왔어요. 소파에 앉았어요. 텔레비전을 켰어요. 드라마가 나왔어요. 화면을 봤어요.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돌렸어요. 뉴스, 예능, 드라마, 다큐멘터리. 계속 돌렸어요. 그러다가 그냥 껐어요. 조용해졌어요. 시계 소리만 들렸어요. 째깍째깍.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강민 씨 방문이 열렸어요. 나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화장실에 갔다가 다시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움직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있고 싶었어요. 얼마나 앉아 있었을까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거실이 어두워졌어요. 불을 켜야 하는데 귀찮았어요. 그냥 어둠 속에 앉아 있었어요. 6시가 됐어요. 저녁 준비할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일어나지 않았어요. 몸이 무거웠어요. 강민 씨가 나왔어요. 거실이 어둡다는 걸 눈치챘는지 불을 켰어요. 그러고는 저를 봤어요. 왜 어둠 속에 앉아 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강민 씨가 다시 물었어요. 저녁은 언제 준비되냐고요. 그 순간이었어요. 뭔가가 툭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실처럼 가느다랗게 연결돼 있던 뭔가가 끊어졌어요. 저는 강민 씨를 봤어요. 그러고는 말했어요. 오늘은 밥 안 할 것 같다고요. 강민 씨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왜냐고 물었어요. 어디 아프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프지 않다고, 그냥 하기 싫다고 했어요. 강민 씨는 잠깐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알겠다고, 그럼 라면이라도 끓여 먹겠다고 했어요. 부엌으로 갔어요. 라면 끓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물 끓는 소리, 면 넣는 소리, 젓가락으로 저는 소리. 다 들렸어요. 강민 씨가 라면을 먹었어요. 후루룩 소리가 났어요. 혼자 먹었어요. 저한테 먹겠냐고 묻지 않았어요. 라면을 다 먹고 설거지하는 소리가 났어요. 그러고 나서 강민 씨는 다시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배가 고팠어요. 그런데 부엌에 가기 싫었어요. 그냥 앉아 있었어요. 9시쯤 됐어요. 배가 더 고파졌어요. 일어나서 부엌에 갔어요. 냉장고를 열었어요. 우유를 꺼냈어요. 한 잔 따라서 마셨어요. 그게 저녁이었어요.
다시 소파로 왔어요. 앉아서 생각했어요. 오늘 하루 동안 강민 씨랑 나눈 대화가 뭐였지? 저녁 언제 되냐는 질문, 왜 안 하냐는 질문, 그게 전부였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웠어요. 강민 씨는 이미 자고 있었어요. 코 고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천장을 봤어요. 문득 깨달았어요. 이 사람 곁에서 늙어가는 제 모습이 그려지지 않는다는 걸요. 10년 뒤, 20년 뒤, 강민 씨와 여전히 이렇게 살고 있는 모습이 상상되지 않았어요. 아니, 상상하고 싶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일어났어요. 강민 씨는 운동 갔다 왔어요. 아침을 차렸어요. 같이 먹었어요. 말이 없었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이대로 계속 살 수 있을까? 대답은 명확했어요. 아니었어요. 그날 오후 강민 씨한테 말했어요. 이야기 좀 하자고요. 강민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이야기냐고 물었어요.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그러고는 말했어요. 우리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것 같지 않다고요. 강민 씨가 뭘 말하는 거냐고 물었어요. 저는 말을 이었어요. 같이 살지만 대화가 없고 함께 있지만 각자라고 이게 부부 생활인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강민 씨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물었어요. 그럼 어쩌자는 거냐고요. 저는 대답했어요. 모르겠다고, 그냥 이대로는 안 될 것 같다고 했어요. 강민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러고는 말했어요. 자기도 사실 비슷한 생각을 했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도 놀랍지 않았어요. 어쩌면 예상했던 대답이었어요. 강민 씨가 말을 이었어요. 처음엔 괜찮을 줄 알았다고, 그런데 살아보니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 했어요. 각자 살아온 방식이 너무 달라서 맞추기가 힘들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강민 씨가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그러고는 대답했어요. 이혼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요. 그 말을 했을 때 강민 씨는 놀라지 않았어요.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다고, 그게 나을 것 같다고 했어요. 저도 울지 않았어요.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도감이 들었어요. 드디어 끝낼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로 준비를 시작했어요. 변호사를 찾지는 않았어요. 재산 다툼도 없었고 복잡한 것도 없었어요. 그냥 혼인신고를 취소하면 되는 일이었어요. 한 달 뒤에 이혼하기로 했어요. 그 한 달 동안 같은 집에서 살았어요. 이상하게도 그 한 달이 그전 6개월보다 더 편했어요. 끝이 보이니까 견딜만 했어요. 딸한테 전화했어요. 이혼한다고 말했어요. 딸이 놀랐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어요.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고, 그냥 안 맞는다고 했어요. 딸은 한참 말이 없다가 엄마가 결정한 거면 괜찮다고 했어요. 강민 씨도 아들한테 말했다고 했어요. 아들도 비슷한 반응이었다고 했어요. 이사 날짜를 잡았어요. 원래 살던 제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다행히 전세 계약이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짐을 쌌어요. 7개월 전에 가져왔던 것들을 다시 박스에 넣었어요. 옷, 책, 그릇, 작은 소품들.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이사 전날 밤 강민 씨가 물었어요. 후회하지 않겠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후회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지금 결정하길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강민 씨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기도 그렇다고 했어요. 미안하다고 했어요. 저도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게 마지막 대화였어요. 다음 날 이사를 했어요. 딸이 와서 도와줬어요. 트럭에 짐을 실었어요. 강민 씨는 집 안에 있었어요.
나와서 인사하지 않았어요. 저도 들어가서 인사하지 않았어요. 차에 올랐어요. 트럭이 출발했어요. 아파트를 떠났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원래 집에 도착했어요. 7개월 만이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먼지 냄새가 났어요.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들어왔어요. 짐을 풀었어요. 옷을 옷장에 걸고 그릇을 선반에 놓고 책을 책장에 꽂았어요. 다 끝나니 저녁이었어요. 딸이 저녁 먹고 가라고 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혼자 먹겠다고 했어요. 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괜찮다고 했어요. 딸이 돌아갔어요. 혼자 남았어요. 집이 조용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답답하지 않았어요. 7개월 전 이 집을 떠날 때는 이 조용함이 무서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었어요. 부엌에 가서 라면을 끓였어요. 혼자 먹었어요. 맛있었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맛을 느끼면서 먹었어요. 설거지를 하고 거실로 왔어요. 소파에 앉았어요. 텔레비전을 켰어요. 보고 싶은 드라마를 틀었어요. 소리를 크게 했어요. 눈치 볼 사람이 없었어요. 드라마를 보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지난 7개월은 뭐였을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외로움을 피하려다가 더 외로워졌어요. 혼자가 두려워서 누군가와 함께 했는데 함께 있는 게 더 힘들었어요. 결국 다시 혼자가 됐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7개월 전처럼 불안하지 않았어요. 외롭지도 않았어요. 며칠 뒤 친구 영숙이한테 전화했어요. 이혼했다고 말했어요. 영숙이가 놀랐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어요.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고 그냥 안 맞았다고 했어요. 영숙이가 물었어요. 지금은 어떠냐고요? 저는 대답했어요. 괜찮다고 오히려 홀가분하다고 했어요. 영숙이는 그렇구나 하고 말했어요. 그러고는 말했어요.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자기도 요즘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어요. 예뻤어요.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했어요. 그릇이 하나라서 금방 끝났어요. 소파에 앉아서 책을 읽었어요. 집중이 잘 됐어요. 10시쯤 잠자리에 들었어요. 침대에 누웠어요. 옆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그런데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했어요.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생각했어요. 혼자인 게 외로운 게 아니었구나. 함께 있는데도 혼자인 게 외로운 거였구나. 그걸 이제야 알았어요. 지금 저는 혼자예요. 7개월 전처럼 혼자예요. 그런데 달라진 게 있어요. 이제는 혼자인 게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혼자일 때 제가 더 온전한 것 같아요. 물론 가끔은 외로워요. 저녁을 먹을 때, 텔레비전을 볼 때, 잠들기 전에 가끔 외로워요. 그런데 그 외로움이 나쁘지만은 않아요. 적어도 거짓말이 아니니까요. 강민 씨와 함께 있을 때는 외롭지 않은 척 했어요. 혼자가 아니니까 괜찮다고 스스로를 속였어요. 그게 더 힘들었어요. 지금은 솔직해요. 외로우면 외롭다고 인정해요. 그리고 친구한테 전화하거나 밖에 나가거나 뭐라도 해요. 억지로 참지 않아요. 나이를 먹을수록 중요한 건 함께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있을 때 진짜 함께인 것 같은 느낌이라는 걸 배웠어요. 저는 강민 씨와 함께 있었지만 진짜 함께가 아니었어요. 같은 집에 살았지만 각자였어요. 그래서 끝낼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누군가와 함께 계신가요? 그렇다면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함께인가요? 아니면 그냥 같은 공간에 있는 건가요? 혹시 혼자 계신가요? 그렇다면 물어보고 싶어요.
외로워서 누군가를 찾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조심하세요. 외로움을 피하려다가 더 외로워질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알아요. 혼자여도 괜찮다는 걸요.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보다 혼자여도 온전한 게 더 낫다는 걸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댓글로 남겨주세요.